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제 처가 아직 만으로는 50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50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마음속으로 그 점에 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신중하게 위원님들의 그런 어떤 기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 영향력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함으로 이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소속의 사법정책연구원 2015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이고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법의 적용과 어떤 심판이 국민의 마음과 굉장히 좀 괴리되어 있고 공명정대하게 법의 잣대가 미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사회 지도층의 특권과 특혜, 어떤 반칙에 대한 국내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에 사법부의 각종 인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우선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어떤 좌절감을 들게 하고 낙담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대법원이 되신다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또 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결국 대법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신뢰도는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급심 법원의 역할이 적다든지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하나하나가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다 옳다가도 조금이라도 그르치거나 하면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라든지 형식까지 포함해서 물론 내용까지 포함해서 어떤 대법원 판결이 좋은 판결이 나오고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상직 의원님 그 질의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기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죠. 네, 후보님 늦은 시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하고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스트리아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민법, 상법, 헌법, 행정법, 사회법까지 들여다봤는데요. 유럽에서는 법이 아주 강합니다. 페널티가 특히 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그리고 이 세금 포탈, 이런 지금 우리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이 가습기 혹시 가습기 문제, 또 폭수라는 사례, 3M 에어컨 필터 사례, 운진코의 정수기 사례, 이게 지금 잘못된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거든요. 왜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나쁜 짓거리를 하냐면 페널티가 적어서 그래요. 물론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사례들, 이거 환경 문제 광범위하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국민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페널티를 강하게 해서 차라리 세금 내고 말죠. 이런 분들 걸리면. 그래서 좀 이 실손의 배상 원칙에서 그냥 소극적 배상 책임 묻지 말고 정말 징벌제 이 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생명이라든지 신체를 침해하는 그런 사범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이제 형사법으로 그 다스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행정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게 이제 과연 후보자님 입장을 예.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이유가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다 걸리면 3대가 망합니다. 3대. 다시는 어떻게 보면 국정에서 나갈 정도로 이 페널티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의가 바로 서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너무 강자한테 약한 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무척 어렵잖아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그러면서 노동시장에서는 이 외주화 문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또 큰 사회의 화두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구의역 사건이라든지 2013년에 성수역 사건, 2014년 독산역 사건, 2015년 강남역 지하철 이런 사건에서 계속적으로 이 반복되는 그 외주 하청 이 근로자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면 위험 업무를 다 하청을 줍니다. 하청. 그래서 위험을 외주하라고 그러는데 좀 이런 것도 좀 법을 좀 강화해서 이 계획법적 책임제에서 벗어나서 위험 예방의 실질적 책임과 능력을 가진 원청에게 이 임무를 준 원청에게 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이 사회 약자들이 다 나가서 지금 뭐 다 죽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좀 우리 대법관이 되시면 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롤지의 정의는 읽고선 너무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 사회가 정의가 바로 서고 약자가 좀 보호되고 이런 사회를 꼭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위험이 몰려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판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판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 판결이 입법에도 조금은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공동의 노력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패하자 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이런 사회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또 흘러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4대 입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민법 공부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보충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윤상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재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참 마무리 말씀 겸 소회를 말씀드리면은 저도 상임위는 달리했습니다만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인사청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당시에 장관 후보자로서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대법관 후보자는 정말 대법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자리는 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감히 앉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귀한 자리, 또 우리 의원들은 또 국민의 또 대표입니다. 청문을 받는 것은 정말 큰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마무리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취하시고 나면 제가 아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려울 거예요.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후보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공직으로 치면은 제가 많은 선배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어떤 후보자의 또한 이제 그 부인이신 판사를 어떤 그 부인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 고쳐 서지 말고 자연밭에서 신발끈을 결코 고쳐 매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공직의 선배로서. 두 번째,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많은 의원님들이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진보와 보수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수라는 것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이 되는 것이고, 또 진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뭐 진보 보수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습니다. 아이고 300년 걸려. 장방의 포말이 일어납니다만은 그 포말이 무월급 무연금 실시해야지. 굉장히 급하게 세상이 바뀔 것 같으죠. 그러나 정신교육대. 세상이 바뀌는 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뀝니다. 300년 이야기는 걸리니까. 우리 대법관을 일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고 판결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허물까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 쭉 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으셨겠지만 저는 상당히 신뢰를 하게 300년 걸립니다. 300년 그렇게 하시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해먹는 재미에 뭐 사실 이건 천천히 바꾸시겠다. 안 했습니다만은